2천만 서울 시민 모신다는 분인데 왜 단 한 명의 네티즌이 용서가 안 될까요? 근데 사실 이 네티즌이 그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영국에서 들어와서 재판을 받지 않느냐. 재판부가 재판 절차상 하라고 하는데 왜 안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강제 소환을 해야 된다. 사실 몇 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께서 고소를 했고요. 그 한 사람을 탁 찍어서 고소를 했고 이거를 빨리 삭제하거나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500만 원씩 배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재판부에서 그 게시물의 내용이 박원순 시장의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물어내도록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 사실 많은 네티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제 정말 입도 뻥끗 하지 말란 얘기냐. 그러면은 뭐 트위터나 어디다가 말만 하면 바로바로 고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야말로 이제 실질적인 언론 탄압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힘으로 오늘의 자리에 오르신 거나 다름없는 분인데 말이죠. 상당히 실망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대선 주자급 되는 통 큰 분, 이 황하는 작은 물줄기도 품는다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그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해 오신 분이고 예를 들어서 왕성하게 변호사 활동하던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폐지를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억압하기 때문에 이런 악법은 폐지해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법률적으로는 맞지만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얼마든지 승소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전부터 여의도에 격언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가급적 송사를 적게 할수록 좋은 거다. 왜?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정치인이 맨날 법률적으로 풀면요 이 나라가 폭폭해갖고 어떻게 다 일일이 그럼 그 서민들이 다 법률적 대응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걸어오신 길하고도 안 맞아요. 스텝이 꼬이셨어요. 원래 박원순으로 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네. 이게 사실 이런 그 법적 고소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당장 저만 해도 이거 오늘 세게 얘기했다가 바로 저한테 고소장 날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1,000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큰 자리고요. 엄청난 파워와 조직을 가진 자리입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께서 자기 아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소송전을 벌이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만에 하나 물론 공사 구분이 확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소송이나 이런 대응에 또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대응하고 누가 뭘 올렸는지를 찾아내고 하는 이 모든 일에 공무원들이 혹시 조직적으로 동원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아무리 억울하고 아들이 자기 때문에 이러한 고초를 겪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억울하고 두 번째는 정부 병무청까지도 전부 다 이거에 오케이를 했는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재판에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도 전부 다 의사고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이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재판 절차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영국에서 아드님이 안 들어오고 계속 이러고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계실 분이 한 분 있으시죠. 바로 고소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강용석 변호사인데요. 강 변호사도 박원순 시장에게 고소당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사, 형사 다 고소했잖아요. 민사로도 1억 100원 청구를 했고 형사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민형사 다 고소했죠. 네, 민형사 다 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면 고소해가지고 법원이나 검찰에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결정한 거는 왜 또 안 따르냐 이거죠. 결국 아들을 왜 법정에 나오지 않게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서울시가 그래서요 브랜드 공모전을 할 때 또 아들 문제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어요. 나는 너를 뭐 한다라고 하는 괄호 안에 뭐를 다 넣어주세요 하는데 하필이면 아들과 관련된 거 영국에 살고 있으니 영국 MRI 찍었으니까 MRI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바꿔치기 그런 말이 다 안 됐다가 뒤늦게 논란이 되니까 다 풀어줬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금칙으로 쓸 생각을 했을까요? 특히 처음에 아이서울유가 나왔을 때도 말이 많았죠. 정말 이상하다. 문맥상 맞지도 않고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걸까? 차라리 원래 있던 거 그대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서울유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금칙어가 있었는데요. 왠지 금칙어만 모아놓고 보니까 뭔가 연상이 되고 오히려 금칙어가 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상한 걸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11월 20일이었죠. 아들이 소환이 날짜였는데 그 날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률가이고 본인이 법조인이었는데 아들 소환에는 적극 응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또 정치에서는 알고 계시죠? 시정을 돌봐야 되는 시장의 신분으로서 오히려 지금 본인은 오히려 지금 정치에 개입을, 새정치연합 쪽에 네.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도대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을까요? 박원순 시장. 자신이 유리한 대로 말을 참 잘 바꾸는 분이다. 고소당한 강용석 변호사가 믿지 마세요 호소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참 뭐랄까요. 그 입장에 따라서 말을 참 잘 바꾸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네. 본인은 시민운동가 하던 시절에 네. 숱한 사람을 숱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격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네. 그런 비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확인하라고 하면 확인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니까 저렇게 서울시장으로서 떳떳하지 못하게 저렇게 약자 행세를 하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서울시장이면요 네. 막강한 권력입니다. 네. 대통령 외에 서울시장만큼 강력한 권력 가지고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소송 그래서 관련해서 일할 수 그래서 있죠. 저 지지하시는 네. 분들에게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박원순 시장을 믿지 마세요. 네? 박원순 시장을 믿지 마세요. 지금 믿지 마세요. 약한 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는데요. 예,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이요. 변호사 시절에 시민운동 시절에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낙선 운동을 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들 나름대로 시민운동가들이 모여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금배지 달아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의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천을 주면 안 된다 했고 또 그런 사람이 공천을 받아갖고 나오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요. 그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고 낙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당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데 김대중 대통령에서 좀 크게 판단하라고 검찰에 좀 일종의 외압을 가해가지고 겨우 뭐 이렇게 구제가 된 그런 그 전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현행법 위반도 아닌 이렇게 뭐 아이 바꿔치기 아이 데려와 이런 거를 금칙으로 했다가 네티즌의 반발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요. 본인이 인권 변호사 했던 거 부끄러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봐요. 보니까 고소의 승률로 따지면요. 이제 강용석 씨가 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의 승률로 따지면 앞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계속 승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고소함세를 내줘야 될 시점이 다 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이거죠. 박원순 시장이 본인 재산 신고했을 때 8억 정도 빚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7억 네. 이상의 빚이 있는데 어떻게 아들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죠. 예. 저는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게 더 저는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네.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그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났습니다. 부모자 사이가 나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사이가 나쁜 건가요? 근데 그때 기억나세요? 문짝을 뜯어서 책상으로 사용하면서 정말 검소하다. 신발장 뜯어진 걸 신고 다니고 했는데 네. 갑자기 관저는 또 시민의 돈으로는 좋은 관저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가 시장을 믿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뭐 공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공간을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짓고 세우는 거 얘기 나온 김에 서울역 고가도로가 다음 달 13일에 폐쇄가 됩니다. 워낙 시민 불편, 뭐 상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전임자 혹은 오세훈 전 시장하고 치적 쌓기용이라 비판을 하지만 결국 비슷한 궤적을 밟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예,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이제 보선으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선이 됐는데요. 재선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오세훈 지우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세빛둥둥섬도 그냥 놔두고 또 뭐 한강 르네상스도 없던 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기업 살리기 협동조합 무슨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을 바꾸는데 주력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한 2년 지나고 보니까 서울시장 돼서 한 게 뭐 있냐 이 소리가 이제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사실은 이 서울역 고가 같은 경우는 서울역이라고 하는 근대 문화유산을 살리기 위해서도 고가를 폐쇄하는 게 맞다, 철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제 한강 르네상스나 뭐 이런 세빛둥둥섬을 결국 보면 오세훈 씨가 하기로 한 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 돌고 돌아서 오히려 시간만 더 끈 거 아니냐. 네. 사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그때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한강에 지금 잠실하고 김포의 그 삼곡보가 그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를 철거한다 해서 엄청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근에 하는 거 보면 다시 그거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전시행정 토목공사 그 길을 따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시장만 하더라도 청계천 그 고가 철거에 청계천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반발들이 있어. 그게 무려 무슨 시장을 포함해갖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관계자들하고 4,000번 회의를 했다 이런 말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나마 반발을 좀 최소화하면서 그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 소통의 달인이라고 본인이 자처하는 박원순 시장께서는 그때 그거보다도 좀 못하다. 그러니까 이걸 하시고 싶으면 하시되 보다 좀 그런 거를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의 달인으로 좀 한 번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